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주말에는 좀 쉽시다. 아무리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향해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 기껏 한다는 소리가 광파는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맥락 없는 희한한 비판의 주인공은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22일 집값 전월세가 자고 나면 신기록을 갱신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희망을 버리자고 주장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 아프게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이 정권은 염장을 지르는 말만 쏟아낸다.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 호텔방을 전세로 주겠다며 온 나라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참 무능했다. 24회의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이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여줬다며 광파는 일에만 얼굴을 내밀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도망쳐버린다.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마치 모두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양 떠들어대며 무책임한 비판만 하고 있는데요. 유 전 의원은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2022년에는 우리가 무슨 수를 했더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를 꼭 해내겠다. 국민들께 우리 국민의 힘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려서 우리가 꼭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는 2022년 3월 9일 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출 명령을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가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부동산 주택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는 청년 실업 가지고 하고 계속 경제 문제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잘못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욕만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꼭두각시 박근혜 정권을 만든 1등 공신인 그가 이제와 할 소리는 아닌 거죠. 또 경제 전문가를 운운하면서 과연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뭐 한 가지라도 한 게 있나요? 선거가 다가오니 대통령을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려 하는 것일 뿐인데요. 사실 본인은 국민과 경제, 부동산 정책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죠. 정작 20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권을 보호하고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게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말인가요? 본인이 비판을 하시려거든 그 당의 주호영 대표나 박덕흠 의원을 비판하고 나서 이딴 말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게 내로남불이자 공허한 헛소리로만 들리는 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닐 겁니다. 당신의 그 얄팍함이 대통령을 꿈꾸는 본인에게는 엄청난 홍보 효과이자 마케팅처럼 느껴지겠지만 정작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건 당신의 무능함과 그 당시 당신은 뭐 했냐는 부메랑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그는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니 반성하고 사과할 줄 모른다. 반성할 줄 모르니 정책을 수정할 리가 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살리고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주택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시장을 되살려서 문재인 정권이 올려놓은 집값과 전월세, 세금을 다시 내리는 일을 누가 해내겠는가라며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부동산 악몽은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하나만 한 소리를 언젠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데자뷰인 건가요? 여권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급해진 국힘당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애 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권을 야당 측이 악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자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힘당은 각종 대여 압박 전략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수처장 후보 재추천을 하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국힘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20일 헌법재판소를 직접 항의 방문해 공수처법 위헌 심판 청구 결과를 신속히 내달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공수처장은 아시다시피 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사실상 지휘하거나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있는지, 또 권력을 향해서 과감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강단이 있는지, 자기 자신의 흠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증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대로 된 자료로 내지 않은 채 그냥 그중에서 얼렁뚱땅 결정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추천돼야 할 것이고,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요구하면 무엇 때문에 반대했는지 추천위원들을 통해 말할 수 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적격자가 하나도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설명할 용의가 있다고 부당성에 대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계속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지도부에서의 실패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선뜻 제시되지 않았던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열어놨는데요.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라고 개탄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여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며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떻게 대여투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요. 간접적으로 장외투쟁에 화두를 던진 거죠. 하지만 여전히 국회 밖에서의 투쟁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이들은 왜 공수처 출범을 이토록 막는 걸까요? 그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특별 감찰 수사 조직의 탄생을 막기 위한 몸부림인 건데요. 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공수처를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며 극렬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더 미룰 것 없이 공수처 통과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연내에 마무리 져야 합니다. 더 이상 지지부진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인 거죠.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에도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수처를 방해한다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